그래요?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가짜뉴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팩트 체크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용환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역술인 출신 사근 행정관이 근무했고 그 직원의 업무가 직원 채용 여부라든지 대통령 부부와의 궁합 여부를 봤다. 그리고 5대 명산에서 태기를 위해서 내란 태기를 위해서 구술했다 이런 제보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어제 노상원이 계엄 동지의 옥석을 가리는 그런 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할 바에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어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오늘 정진철 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요구 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예비비하고 채용 서류 출장 기록.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신용환 누가 고발을 해요? 예. 네, 네, 곽 의원님. 지금 뭐 국조특위 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시간 배분은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3분 추가 발언하신 분들은 꼭 재보충 질의에서는 뺀다는 전제를 좀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참 불가사의합니다. 자꾸 늘어나요. 그럴 때 위원장님께 좀 적절하게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 의원님, 우리 특위에 관행적으로 계속 전반 문제의 3분을 2분을 1분을 활용하셨으면 후반부에 당연히 빼는 건데 당연한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먼저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3분.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재직 시에 비밀 차량 운행 일지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이 없다면 국방수송 정보체계 일명 DTIS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첩사 재정혁신 TF 운영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보안 자료여서 주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대면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차관님.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첩사 대령 4명과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윤석열은 12.3 내란을 김용현, 여인영 등 중한파 일당과 함께 군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이버 내란도 동시에 전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인영은 내란 당일 정성호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까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했고, 정성호 처장은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배석한 신원보안실 중령이 꼼꼼히 메모까지 했고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A 대령 정성호 처장이 8명 모인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대령 선관위 출동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고 인계해주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C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출동 전 정성호 처장이 검찰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D 대령 마찬가지로 선관위 가서 서버 확보하면 검찰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 인계해줘라,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 목을 치지 못하니까 검찰 국정원이라는 표현 대신 수사기관 국정원, 이렇게 검찰 대신 수사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지난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선관위 병력 투입 관련한 여인영과 윤석열의 답변 내용입니다. 여인영, 서브는 기본적으로 큰방 서너 개 가득 차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를 떼와라,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비소추인 윤석열 역시 여기에 장단을 맞춰서 군인들은 장관의 계엄 선포와 장관 지시가 있으면 서브를 압수하는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임경응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서버 확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서버 안에 모든 단말기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라, 건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확보의 의미이고, 확보는 계엄 당시 여기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더불어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해서 확보라는 용어를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진동 대검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1분 더 주시면 네, 마무리하십시오. 자, 김용현이 통화를 한 거죠. 이진동 차장하고. 예, 했습니다. 그때 쓰신 폰이 누구의 무슨 폰입니까? 바로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주라고 지시해서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이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셨습니까? 어제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것은 방정환에게 맡겼던 것이고 12월 4일 날 노상원이 방정환이 김용현에게 준 것이어서 그 폰으로 바로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 비화폰은이야말로 이 내란 공범들 사이에 긴밀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막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상원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서로 비화폰을 지급한 바 있고 하니까 내란죄 공범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이죠. 예, 뭐 그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하냐, 어떤 방향이냐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수사팀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여기 대신해서 나오신 거니까 경호차장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고 그것은 이 사건에 쓰진 것이고 그렇다면 공범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경호차장은 그렇다면 이들 상호간에 이 공모하고 공동 실행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내란 관련한 인지 수사를 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범행에 중요한 비화폰에 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 하여튼 이 사안이 엄중한 걸 알고 검찰에서 하여튼 잘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우리 증인에게 드린 말씀을 잘 인지하셔서 수사 방향 정하는 데 참고하시겠습니다. 잘 인용하겠습니다. 그 가림막 뒤에 이분이 와 있는지 몰라서 그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가림막 뒤에 HID 출신 오중영 와 계십니까? 위기관리센터 오중령입니다. 네, 위기관리센터 근무하죠. 예, 네, 오중영님 고생이 많아요. 그 언제부터 안보실에 근무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23년 3월 마지막 주부터였습니다. 23년 3월 마지막 주요. 네, 예, 그때부터 쭉 근무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오중영님은 대령 때, 소령 때, 중령 때 각각 그 HID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죠. 제가 아직 중령이라 그 대령은 아니고 대령, 소령, 중령 때 각각. 대위와 대위. 소령, 중령 이렇게. 오케이. 예, 내가 진급 미리 시켜주네요. 거기에서 지금 별도의 TF를 4명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TF라기보다는 저는 어. 팀 단위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을 하고 있죠. 예. 팀장은 국정원 출신 최모 2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아니 팀장을 누가 하고 있냐고요? 예, 확인해드리기 오중영님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국정원에서 제일 선임자가 최모 2급이죠? 제가 그건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국정원 2명이 있고 방첩사 1명이죠? 확인해드리기 제한. 아니 왜 TF를 확인해 줄 수가 없어? 이건 확인을 해야지. 수사 받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임무가 뭐였습니까? 이 TF의 임무가. 그 TF의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TF의 상급자는 누굽니까? 누구한테 주로 보고했습니까? 차장 실장급의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담당한 일이 아니라서 김태호 정확하게 1차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누구한테 있습니다. 주로 보고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는 얼마에 한 번씩 보고했나요?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아폰 가지고 업무 수행하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팀장이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별로 임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청와대하고 저 국정원 출신하고 방첩사하고 지금 HID가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가 좀 제한됩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이 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영내에서 운동을 하고 퇴근하려던 찰나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되어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귀가하여서 그 귀가 이후에는 아마 집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초에 저는 합동대 교육을 마치고 정보사 예하 정보부대로 복귀하였는데 그 성남 소재 부대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예. 추이하십시오. 네. 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처장 좀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안 나왔나요? 네? 네. 12월 3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죠? 네, 그 연락은 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조지호 청장이랑 김봉식 청장, 윤석열이랑 셋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그 박정준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저는 같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있고 본인은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는 예, 상태였나요? 안내하고서 저는 별채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가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면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당일 그 9시 50분쯤에 그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저를 불러가지고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출입 절차를 좀 챙겨봐라. 그리고 경호도 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안가 모임 조지호 김봉식 그 안가 모임 때는 왜 대통령이 부르는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 저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에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앉아 계셨고 저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는 본인이 연락한 게 아닌데 미리 그 자리에 와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본인도 나가라고 하고 지금 본인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김봉식 청장 갔는데 향후에 뭐 때문에 대통령이 불렀는지 뭐 확인해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그것은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하는 사람이 그 비공식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탐문을 하거나 그 후에 제가 아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락하고 이런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지호 청장한테도 비하폰 발급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에서 발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급한 거죠? 경호처에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경호처에서 발급돼 있었어요? 그 비화폰은 아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전 정부 때에 개발을 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일시에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에 거의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비화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화폰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업무 통신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호 업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경호처의 얘기하세요. 정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정 업무 전반을 객관적으로 좀 관할하는 이따가 이제 기능만 증거 다 있습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비하폰이 정부의 의원들에게 발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민간인인 노상원에게까지 이제 지금 발급이 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9시 50분에 그럼 처음으로 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지했다. 네. 그 전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거는 감지하지 못했고 8시 반부터인가 국무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절차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회의 내용인지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9시 50분에야 그 통지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들이 그 출입 절차를 챙겨봐라 했는데 아마 10시에 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경호처에서의 그 출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고 바로 아니 나와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혹시 비서실장이 알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부속실 직원에게 비서실장 혹시 들어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그럼 통화하거나 아니 통화 안 연락했습니까? 했고 저기 비서실장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수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석들이 그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우리가 한쪽 방에는 장관들이 네, 그래서 수석이라든지 누구하고 그 말을 듣고 이 비상 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태우 안보 1차장 거기 수석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몇 분 계셔서 얘기했습니다. 김태우 1차장께서 혹시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수석들한테 거기 몇 분이 앉아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면서 말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옆에 있던 수석들도 그때까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럼 빨리 들어가서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1차 12월 3일 날 그 체포영장 관련된 그 집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4일, 5일, 6일에 걸쳐 가지고는 그때 이제 저희는 처음에 정문 밖에서 그 체포영장 공수처 직원이나 구수분 직원과 정문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단 변호인을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정문이 개방되면서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물리력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물리력으로 저희가 대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제가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차벽이 그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차벽을 얘기를 했고 철조망은 부분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관저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철조망이 낡아가지고 부서진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충 질의 때 지금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수방사령관님 잠깐만 나. 네, 군복무 몇 년 하셨죠? 현역으로는 33년 넘. 33년. 계엄 한 6시간 됐습니다. 계엄 한 6시간 동안 이 33년이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그간의 영광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저는 그 33년이 날아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맞습니다. 않고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33년간 했던 경험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역할을 한 것이다. 네. 예,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저는 군인들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그 고초를 겪는 이유가 내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란의 이유는 윤석열과 그 문신 일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수동해 주시고 나가시죠. 우리 이진동 차장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 답변 중에 김용현과 조율을 했다고 했고요. 그때 출석 전에 설득하기 위해서 통화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설득했습니까? 그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호처가 지급한 비아폰 없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건 김용건과 통화할 때 걸었습니까? 걸렸습니까? 먼저 거셨습니까? 전화가 왔습니까? 제가 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까? 혹시 녹취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저는 녹취 안 네. 합니다. 그럼 김철진이 이 김용현의 비아폰을 가르쳐주고 거기에다 전화를 건 겁니까? 김철춘이 누군가요? 김용현의 군사보좌관이고 여인영 사령관의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그냥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본인 전화로 하면 되지 비아폰을 알려줬을까요? 통화 녹음되지 않게 하거나 은폐되게 하기 위해서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김영훈 전 장관이 쓰던 번호가 연락이 안 돼갖고 비아폰 연락이 안 하면 돼서 괜찮아요. 그다음 그거 나중에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팀에서 잠깐만요. 그 국방부 협조를 받아서 번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아폰 통화는 한쪽이 일반 전화면 보안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비아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예, 저는-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도 통화했습니까? 그 당시에 김영훈 전 장관만 통화했습니다. 혹시 내란의 브레인이라고 했던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하고도 비아폰을 통화한 사실 없습니까? 통화한 사실 없고 이번에 비아폰이라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비아폰이 사실상 내란폰으로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진우 중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군 생활을 38년 하셨다는 거죠? 예, 생도 예. 포함해서 38년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의 명예는 군 스스로 지켜야 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의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장군의 돈은 별의 개수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부하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서 무관으로서 의지를 발휘하는 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를 믿습니까? 신뢰합니다. 신뢰하죠? 그날 계엄 당일 출동했을 때 우리 이진우 중장께서는 어제 현재 진술에서 뭐 총이라든지 뭐 문을 부숴라든지
또 안에서 끌어내라든지 이런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선 답변 드리지 않은 걸로 기억. 네, 안 했죠.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그 당시 수방사령관, 작전지휘관이죠.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런 지시의 전화가 내려왔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대답을 하는 사령관에게 큰 소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부하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행부관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죠. 기소할 때 아마 검사로부터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지시를 한 우리 사령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군사령관들에게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우리 이진우 중장께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고 3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적법한 지시라고 무조건 믿고 따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지난 청문회 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진우 중장께서 수행한 그 업무는 불법적인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군이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은 불법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수방사령관께서는 휘하 부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그 계엄 임무를 수행했는데 과연 현재의 그 당시에 위치가 뭐냐? 물론 현재 기소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저는 별 하나밖에 못했어요. 정말 육군 대장을 보면 제가 초급 장교 때 별이 몇 개인지 궁금했습니다. 군복 뒤로 별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정의감도 없죠. 아무런 생각한 판단도 없죠. 그리고 그 사후에 더 실망했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명예로운 장군 아닐까요?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당시에 적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거기서 제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지만 만약에 저 같은 기동부대 지휘관, 그는 전술 지휘관이 대통령이라든가 민간인 국군 통수권자, 민간인 장관이 지시한 거를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그걸 현재 반대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네. 들어와서 특전사 헬기 다 12대 격추시켰어야 되고 또 여기 들어와 있는 707을 교전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통령은 그 우두머리는 부하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불법적인 명령을 전제로 해서 내렸는데 군이 따랐다는 걸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번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